푸른밤 종현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가더라도 나를 반겨주는 곳,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한 곳. 우리는 그런 곳을 단골가게라고 부르는데요. 한 작가는 그곳에 대해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동네에 단골 술집이 생겼다는 건 기억에 대해서는 한없이 축복이지만 청춘에 대해서는 만종과 같다. 사랑을 믿었던 한 시기가 끝났으며 뒤를 돌아봐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붙고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느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익숙함이라고 하죠.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건 그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일 테고, 그 사이 나의 온갖 모습들을 지켜본 단골집은 청춘의 훈장 같은 것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있는 편이 더 낫죠. 6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고. 네, 6월 22일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첫 곡으로 들으셨어요. 신민지님, 이 노래 고등학교 때 라디오에서 듣고 심장이 콩닥콩닥 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꽤 뭐랄까 한획을 그은 노래죠. 전람회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서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노래고요. 노지은님, 이 곡은 들을 때마다 도입부의 중요성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단번에 귀를 사로잡는 김동률 씨의 목소리, 언제 들어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죠. 예, 김동률 씨 목소리 매력적이고 참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자주 해요. 이세미님, 동네에 가장 좋은 단골 술집, 저한테는 편의점이에요. 편맥 정말 최고죠. 24시간 언제든지 내 고민을 털어내는 곳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편맥, 편의점 맥주인가 봐요. 그래요. 그 오프닝에서 이제 단골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글쎄요, 딱히 단골 술집이 있거나 동네에 단골집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있나? 뭔가 저는 이제 단골집이 생기는 이유가 거의 뭐 맛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나눠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어서 그 가게가 나의 이동 동선에, 항상 이제 틀에 박혀 있는 나의 이동 동선에 거기가 껴 있어서 자연스럽게 단골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단골 술집 이런 것들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골이 될 만큼 자주 가지 않아서요, 제가. 뭐가 됐든 잘 밖에 안 나가니까. 배달 음식이 더 좋아요, 여러분. 배달 음식 드세요. 자, 오늘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합니다. 백영옥 작가님, 그리고 여행에서 드디어 돌아오셨어요. 가수 이지영 씨 오십니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20세기 미술의 거장 샤갈, 달리, 뷔페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장대 거장 샤갈, 달리, 뷔페전에 초대합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리는데요. 저희는 6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잭 더 리퍼에 초대합니다. 류정한, 엄기준, 카이 등이 출연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디큐브 아트센터고요. 7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정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타블로 씨의 노래입니다. 타블로 씨 솔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이소라 씨와 함께 부른 집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서늘한 느낌 있는 그런 곡, 그래서 더 매력적인 곡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에 나오는 가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한때 참 많이 들었던 그런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타블로 그리고 이소라가 함께한 집 듣겠습니다. 네, 타블로와 이소라의 집 듣고 왔어요. 2137님, 타블로 씨 집은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많이 듣게 되는 노래예요. 집이 돼버린 슬픔을 한 걸음 벗어나려고 해도 문턱에서 운다는 가사가 정말 아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공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뭐 음악으로서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자주 듣고 좋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수지님, 학교 끝나고 막 나왔을 땐 비가 엄청 내려서 우산을 쓰고 또 비를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집 도착하고 좀 있다 보니 비가 언제 왔냐는 듯 싹 그쳤더라고요. 찝찝함을 다 참고 왔는데 비가 조금은 얄미웠던 하루였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왔어요 오늘도? 그것도 몰랐어요. 또 오늘도 몰랐네. 어제도 좀 비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틀 연속 왔네요. 방에 있었어 갖고 몰랐네요. 박정우님, 쫑디 안녕요. 오늘 강타씨 별이 빛나는 밤의 첫 방송이었어요. 첫 방송 듣는 저까지 두근두근 즐거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사드렸었어요. 예. 또 정말 오랜만에 라디오 방송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음식도 와서요.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6150님, 친구가 미국으로 대학원 과정을 밟으러 가야 해서 오늘 가로수길에서 밥을 먹고 수다 떨었어요. 같이 집 가는 길에 차 안에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다미야, 미국 가서도 공부 잘하고 몸 건강해. 이번 겨울방학 때 놀러 갈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친구분이 유학 가는군요. 친구분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사연자분도 겨울방학 때 놀러 가셔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시아님, 저 드디어 취업 사진을 찍었어요. 큰맘 먹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찍었는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어색하기만 하네요. 올해는 꼭 취업에 성공을 해서 푸른밤에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뭔가 마음은 다잡는 그런 날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잘 나오길 바라고, 좋은 소식도 있어서 푸른밤에도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3329님, 혼자 홍콩 여행을 다녀왔어요. 홍콩 여행을 왔어요. 혼자 오니 라디오도 듣고 색다르네요. 하루 종일 혼자 밥 먹고 혼자 다녀서 그런가 저절로 자아 성찰이 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잘 다녀오시고. 홍콩은 뭐가 좋죠? 밤거리? 저는 홍콩의 밤거리 이거밖에 모르는데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야경도 예쁜 곳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다고 하니까 잘 찾아서 드시고 추억 만드시고, 그리고 본인의 모습도 잘 마주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스팅의 Tonight, The Pugilist, Learned How to Dance 듣겠습니다. 네, 스팅의 Tonight, The Pugilist, Learned How to Dance 였습니다. 스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 곡인데 이거 아마 그 민요죠? 예, 스팅이 이제 새롭게 부른 민요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4637님 라면을 먹다가 어이없게도 입술을 대었어요. 입천장 대인 적은 있어도 입술을 대인 적은 처음이네요. 살이 여린 곳이라 그런지 더 쓰라리고 아파요. 무슨 약을 발라야 할지도 모르겠고 며칠간은 고생할 것 같네요. 급한 성격 때문에 오늘도 고통받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래요.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 이제 입술이라든지 좀 다쳤을 때 바르는 그런 약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챙겨서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을 디거나 그러진 않고 많이 갈라지는 편이라서 되게 습관적으로 좀 관련 제품들을 많이 바르긴 하는데 관리 잘 하시길. 9433님 부산은 장마여서 매일 비가 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바다에 있어서 문을 나서 마주보는 바다에 낮게 깔리는 안개가 되게 운치 있게 느껴지고 분위기가 참 묘했어요.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였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다를 또 이제 마주보고 계시나 봐요. 사무실이. 안개도 예쁘고 뭐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뭐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0820님 백수 첫날이에요. 5년 만에 처음 쉬는 거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은 여수로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곳에 연수를 들어가거든요. 새 직장을 벌써 걱정하고 싶진 않지만 잘하고 싶으니까요. 여행도 잘 다녀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수에 재밌는 거 많이 있나요? 저는 잘 몰라서. 여수 예전에 그 공연하러 다녀왔던 적 있는데 가면 항상 여수 밤바다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공연 가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여수 오니까 여수 밤바다가 생각나네요. 막 이런 얘기 되게 상투적인 인사말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뭐가 좋았는지 재밌는 게 뭐가 있는지 다녀오셔서 푸른밤에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091님 퇴근하고 회사 선배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요즘 가장 무서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이 다들 입을 모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기가 제일 무서워. 사장님 부장님도 안 무서운데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마다 덜컥한다는 말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근데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글쎄 엄마 아빠 가족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예상치 못한 어떤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까봐 혹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 실수를 얘기해 줄까봐 좀 덜어 겁이 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너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좀 그렇게 들려서 조금 속이 안 좋기도 하네요. 이건 좀 슬픈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더 러브 연애교실 듣고 연애교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어장관리 당했다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 응답자 무려 96.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흔드는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내 얘기 같은 내 얘기가 될지도 모르는 연애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팽영욱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솔로 커플, 연애에 관한 모든 얘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더 러브 연애교실. 푸른밤 가족들의 연애 상담을 위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팽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지영 씨는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3주 만에. 3주 만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가족 여행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다녀오셨나요? 유럽의 체코하고 오. 오스트리아 갔다 왔는데 그냥 거의 첫 가족 여행이라 예, 너무 즐거우셨나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러게요. 예,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햇볕이 세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가 가장 좀 인상 깊었나요? 저는 그게 체코, 뭐 프라하나 뭐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풍경들이 너무 예뻐서 너무 그 엽서에 있는 풍경이 눈앞에 있으니까 처음엔 비현실적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 이게 내가 이 앞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실감이 안 나서 한 몇 시간 정도는 멍하고 있었던 기억도 많아요. 그래. 근데 유럽을 좀 예. 오래 여행하다 보면 나중에 성 같은 거 지겨워요. 아, 다 똑같아 보여요, 나중에. 그 건물 성 다 비슷하더라고요. 돌로 만들고 네. 바닥도 다 돌바닥이고 그래서 네. 뭐 나중에는 막 음식도 비슷한 것 같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기침이 나서. 그냥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타기도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첫 해외 여행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까지 네. 전부 다 모시고 가시. 아이들하고 부모님 다 가족이 갔었는데 아버지께서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저는 꽤 많이 다녔지만 아버지를 한 번도 태워드리지 못하고 해외를 못 보내드리는 게 좀 계속 걸려서 그냥 이 기회에 한번 크게 한번 네네. 길게 갔다 오자 해서 결심을 했었죠. 유럽 되게 멀잖아요. 비행기 오래 타셨을 텐데. 정말 너무 멀더라고요. 그렇죠. 그 고도 때문에 막 귀 아파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중에. 특히 아이들은 네네. 이제 막 항상 울고 불고 뭐 저희 아이들은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힘든 것 같아요. 그 네. 느낌이. 네, 네, 맞아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땀이 나네요. 뭐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죠? 아이고 그럴 때 있어요. 반가워요. 네. 자, 너무 오랜만에 오신 이지영 씨, 반갑고요. 배경 작가님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잘 지냈고요. 저 이제 7월 초쯤에 책이 한 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최종 교정본 보고 뭐 디자인 작업하는 거 좀 컨펌하고 하느냐고 정신 없이 보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책은 좀 어떤 이야기죠? 그 빨강머리엔 음, 네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50부작 애니메이션이 네. 있어요. EBS에서 옛날에 막 KBS에서 처음 했었고요. 그 빨강머리 앤이 해주는 말,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에 나오는 그 앤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대사들을 제가 이제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고 제 의견을 첨부해서 앤이 해주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앤이 워낙에 또 고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랑이라던가 우정이라던가 뭐 죽음이라던가 이런 되게 다양한 주제의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대화들이.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앤의 사파와 함께 아름다운. 근데 네. 그 애니한 대사들 중에 정말 인상 깊은 대사들이 많아서 네, 저는 예전에 맞아요. 막 보고서 와 이건 정말 명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여자분들 SNS에 가보면 그 애니 한 대사 뭐 이렇게 창턱에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네네. 오늘은 실패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뭐 아름답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래요. 그 여성들의 그 영원한 로망. 예, 종희 씨 그런 보셨구나 거죠. 그래도. 예, 저는 이제 좀 뭐랄까 명언들 모음 뭐 이런 걸로 명화 뭐 모음 뭐 이런 거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어정 관리에 대한 얘기를 오프닝에서도 했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당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두 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설문 조사에 대해. 그렇죠. 많이 네. 하기도 하고 많이 당하기도 하고 무슨 네. 뭐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험. 네, 그렇죠. 뭐 보험 여러 개 든다 대비를 위해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럼 여정 관리의 이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준이 참 모호한 어디부터가 게. 어장 관리고? 근데 우선은 자기가 어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장 관리인지. 무의식적으로 그럴 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마음에 드는 분들 뭐 이렇게 팔로우해서 사진 좋아요 많이 누르고 뭐 네. 댓글도 달고 이러면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아, 어떤 그러네요.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한테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종의 어장 관리 아닌가요? 그것도? 그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참 쉽지 않네요, 이 기준이. 근데
어장관리라는 건 어쨌든 이성으로서 서로를 대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고 어느 정도 호감을 표하면서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을 표했으면 하는 어떤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이 좀 있는 행동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장 관리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으려면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밥 한 번 먹죠.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여자나 남자의 그 행동이라던가 특성에 네. 대해서 좀 많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서 뭐 이를테면 뭐 여자가 까모메 식당 뭐 이런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네네. 그러면 제가 서촌에서요. 그럼 비슷한 분위기의 식당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네, 좀 뭔가 이렇게 그런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드러내주는 예, 그런 멘트가 있으면 확실히 그 어장관리라는 느낌이 들 수는 있죠.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 어장관리라는 거. 예. 그럼요. 어장관리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의식치 않게 상대방을 이제 어장관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조심해야 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사실 여자들한테 좀 친절하잖아요. 대부분의 남성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한테 친절하지 그래도 않아요? 꽤 친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요즘 있죠. 좀 많이 늘어났죠. 네네네. 네. 예, 뭐 문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예. 뭐 그런 그런 것들. 예,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뭐 들고 가다가 뭘 떨어뜨린다거나 하면 뭐 주워주기도 하고 또 그런 친절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베푸세요.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대부분은 자기보다 좀 약하고 그 저기한 분들 많이 도와주시는데 사실은 그걸 약간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나한테 관심 있나? 호의를 좀 이제 네네. 뭔가 나의 이성적 호감으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네. 진짜 약해요. 뭐가 누군가가 뭐예요? 뭔가 저를 위해서 뭐 오빠 택시 와요 피해요 뭐 저기 뭐 짐 와요 비키세요 이런 거 하면은 저 사람 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제 팔 같은 거 살짝 옷깃 잡고 네네네. 오빠 피하세요만 하면은 전 그 사람이 좋아져요. 세상에. 그 너무 정도로 쉬워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를 챙겨주니까 참 호감이다. 예, 저는 그런 거에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아니 저도 오해한 적 있어요. 그 제가 밤에 택시를 타고 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긴 하는데 네. 택시 번호를 다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관심 있었으면 같이 갔겠지 집까지. 근데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니까. 그래서 택시 넘버를 적길래 관심이 있나 이랬었는데 보니까 다 적더라고요. 아, 그 모든 친구의 그 친구의 친구의 어떠한, 특징이었어요. 모든 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네.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 어떤 그렇죠. 마음. 그러니까 여성들이 밤길에 그렇게 택시를 타는 건 위험하다라는 게 딱 전제가 맞아요. 되어 있는 예, 예. 남자였던 거예요. 네. 자, 그래요.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죠.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OST 중에서 코널 포스크의 Let's Do It 듣고 오겠습니다. When the little bluebird who has never said a word. 네, 코널 포크스의 Let's Do It 듣고 왔습니다. 자, 5154님.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관심과 어장관리.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호의랑 호감이랑 구별하기 어려워서 행동하기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호의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의. 어디까지가 호의고 어디까지가 호감일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각에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되게 많은데 향수 바뀐 거나 막 후각뿐만이 아니라 좀 되게 좀 작은 거에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손톱 하시거나 여성분들 네일 하시거나 뭐 안경 바꾸시거나 염색 살짝 하시거나 앞머리 자르시거나 향수 바꾸거나 샴푸 바꾸거나 그런 걸 되게 잘 눈치채요. 눈치를 빨리 채요. 마스카라 바꾼 것도 알아. 그건 못 해요. 그건 안 돼요. 말이 아, 그건 아니구나. 몇 호 쓰는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몇 호였는지 막 이런 그런 건 모르고 예. 예. 그런 것까진 모르는데 사실 좀 좀만 예민하면 알 수 있는 것들 그걸 되게 잘 캐치를 하는데 얘기를 되게 잘 해주거든요. 예. 뭐 바꿨어요? 뭐 바꿨어요? 이건 근데 그냥 되게 좋아하겠네요, 저분.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챈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확인하고 건지, 싶은 내가 지금 이분이 향수가 바뀌었다라는 걸 눈치챈 게 맞나? 바꾼 게 맞나?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또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그 오해받을 짓이. 그러게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요. 이제 오해받지 않을 사람한테만 하려고요. 근데 또 사람이랑 또 관계가 낯선 정확한 사람과 사람한테. 친해지기
가장 좋은 또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관심을 표하는 것, 예. 그 상대방이 변한 걸 알아채주는 거, 음. 그런 것도 사실 전 좀 좋아하는데 이걸 막 어장관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단호하게 말씀. 자, 그래요. 백유옥 작가님 그리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바로 만나볼까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K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3주 전 같은 학교 남자애와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좋은 말 예쁜 말을 많이 해주는 모습에 만난 지 3일 만에 넘어갔는데요. 지내다 보니 그 친구가 너무 철부지라서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는데 정말 착했던 친구라서 우리 인사는 하고 지내자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한 건지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불편하다, 만나고 싶지 않다 하고 했더니 내가 사실 큰 병이 있는데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라는 마음 약해지게 만드는 말까지 하면서요. 가정사가 좋지 않은 친구라서 만날 때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주기도 했지만 헤어졌는데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그 친구의 전화, 문자, 메신저, SNS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차단함을 보니까 하루 종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랑 연락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듣는 강의실마다 쫓아다니더니 한 번은 저희 집에 가는 전철까지 따라타는 거예요. 그 친구를 따돌리고 겨우 집에 오긴 했는데 저희 언니가 밤 늦게까지 집 앞에서 절 기다리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친구들을 시켜서 자꾸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그 친구 눈을 피해서 집에 왔는데요. 혹시 제가 헤어지자고 한 방식이 잘못됐던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친구와 잘 헤어질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뭔가요? 그러게요. 스토커처럼 변해버린 네. 전 남자친구와 잘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신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헤어진 후에 어떻게 또 다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씁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공포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 그럼요. 집까지 네. 따라가고 언니가 막 봤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뭐 연락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는 스토커 수준인 것 이거는 같긴 해요. 잘못된 표현 방식들이고 네. 아마도 이 남자분이 그 여자분이 처음에 헤어질 때 우리 인사는 하고 지내자 이 말을 저는 좀 많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이 인사는 말을- 하고 지내자라는 말이 정말 그냥 오가면서 마주칠 일이 있으니 그때 그렇죠. 안녕 이 정도 하다는 그리고 거지. 남자들이 그러니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사인을 여자들이 좀 주기도 하는데 뭐냐면 왜 가끔 보면 헤어지자라는 말로 약간 협박해서 남자들 마음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여자분도 있기는 있어요. 헤어지자는 말 좀 상습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장난으로 네. 말하면 우리 헤어져 이런 식으로 네. 토라지는 거겠죠. 뭐 그렇기도 하고 정말 헤어지겠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좀 처음에는 움츠러들면서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말하면 약발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래서 어쩌면 이런 식의 그런 학습화된 어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건 헤어지자는 사인이 아니었어라는 걸 잘못 착각해서 보이는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인사는 하고 지내자 이 얘기를 좀 많이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찝어줘야 되고 차단이랑 그런 걸 하면서 이미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너랑 연락을 할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죠. 상대방한테 전달을 했는데도 계속 이러는 거라면 사실 제 생각에는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좀 사실 계속해서 이제 나는 너와 연락할 생각이 없다.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집 앞에 있지 말아라. 이런 거를 몇 차례 얘기를 하신 후라면 이건 뭐 제 생각엔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신고까지 가나요? 아니, 저는 이런 부분 맞아요.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이별 범죄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신고해야 해요. 그 몇 년 전에 강남 경찰서에서 보도자료 낸 적도 있어요. 뭐 그 뭐라고 냈었냐면 이건 좀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지 말고 남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게 약간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좀 줘라 여자 쪽에서. 아, 네. 이 정도로 지금 이런 이별 그쵸. 관련돼 있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런. 알고 싶다에 보면 정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별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뭐 불을 지른다거나 정말 너무 엽기적인 그런 부모님까지 살해를 한다거나 여자친구의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사건들이. 그렇죠. 뭐 물론 사연에 나온 그 남성분이 그렇다, 아, 뭐 그럼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요. 대신 이런 모습들 싫다라는데도 음.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은 확실히 제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맞아요. 남자친구의 이런 것들이 더 자극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이 친구도 나의 행동에 어느 정도 뭔가 피드백이 있다라고 음. 네. 생각을 하고 좀. 그 피드백을 어떻게든 그쵸. 받기 위해 좀 과격해질 수 있거든요. 네. 좀 이런 거는 헤어질 때 사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예. 피차줘요. 물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힘들 수도 있는데 네네.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뭔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상대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정확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좀 네네. 얘기해 주는 게 네. 예. 9313님. 전 남친이 사연자분한테 엄청나게 의지를 했었나 봐요. 그럴 땐 그냥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남친의 말에 절대 휘둘리지도 마시고요. 그래요.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2514님. 남자친구분이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네요. 연애할 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상대에게 의존한 편이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속상해하는 편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하고. 근데 기본적인 네.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렇죠. 네, 네. 당연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불안이라는 정도도 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당연히 연락이 안 되고 하루 이틀이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속상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치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한 오늘 10번 전화했는데 안 받고요. 10분에 한 번씩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요. 문자를 100개 보냈는데 답장 하나도 안 오고요. 되게 또 과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있죠. 예. 있죠. 그 불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역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역치라는 말이. 네. 역지요. 네네. 근데 불안도 사실 그 역치가 다 개인별로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그렇겠죠. 오히려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이제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락을 해주는 걸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각자 다 표현해 주진 않아요.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나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좀 믿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두 분은 좀 어떤 편이세요? 뭐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하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상대방을 믿고 서로의 여건이 닿을 때 더 이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여유를 가지며. 물론 후자 쪽이겠죠. 뭐 한 달 이상 연락을 안 받는 걸 두문분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은 홍길동도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작가님은요? 아니 저는 사실 좀 그 직장도 그랬고 좀 바쁘게 일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일을 할 때는 연락을 잘 못 받는 경우도 네네네. 많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좀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좀 남성적이에요, 사실 연애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이 끝나거나 그러니까 일이 각자 대충 어느 정도에 끝나는지는 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연락이 되면 좀 길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거의 하루 종일은 연락이 안 돼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좀 신경 그쵸, 별로 그쵸. 안 쓰고. 네네. 5981님, 저는 3번 연애를 해봤고 3번 다 같은 이유로 헤어졌거든요. 저 때문에 너무 지친다고요.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전화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받아주니까 결국 매달리게 되고 받아줄 마음이 없으면 정확하게 끊어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끊어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배우혁 작가님과 그리고 이지영 씨의 더 러브 연애교실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 3부에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사연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2부 끝곡 이승환의 이별 기술자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색깔과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오늘 짧은 연애 사연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볼까요? 네. 3098님. 연애 열흘 차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났고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2달 정도 연락하고 지내다가 고백을 했거든요. 주말에도 데이트했고 월요일에는 영화도 봤고요. 둘 다 야근이라 다음 약속은 토요일로 잡았는데요. 저 그날 여자친구와 손 잡아보고 싶은데 생각만으로도 벌써 떨리네요. 그냥 덥석 확 잡아도 될까요? 얘 만나자마자 잡으세요. 얘 만나자마자 제발. 이게 질문인 거죠 지금. 네, 제발 만나자마자 확 잡으세요. 예, 덥석 확 좋습니다. 아니요, 물어보세요. 손 좀 잡아도 될까? 말도 어떻게 잡으시게요? 덥석. 아, 요즘엔 몰라요. 또 물어보고 잡아야 돼요. 맞아요. 무서운 세상이라. 정말 손도 물어보고 잡아야 돼요? 장난입니다. 1704님. 1704. 사귄 지 3년째 지난 금요일이 천일이었는데요. 둘 다 바쁘고 귀찮다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축하해 뭐뭐 축하해 문자로 넘겼고요. 그 뒤로 서로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어제 웬일로 새벽에 부재중 전화가 왔길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연락했더니 잠결에 눌렀나 봐 미안. 저희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재밌다. 아, 두 분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요. 예. 글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너무 무덤덤해진 건 아닐까. 네. 너무 가족적으로 변한 건 아닐까. 사랑은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고, 우리의 정이 끈끈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표현치 않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예,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요. 글쎄 괜찮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연애인데 어떻게 보면 그 결혼한 부부들은 2년에서 3년째 넘어갈 때가 제일 좀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변화의 시기인가요? 예, 뭐 갈등이나 뭐 다툼이나 이런 것도 막 잦아지고 뭐 이혼의 위기도 2년에서 3년째 넘어갈 때 좀 많이 찾아온다고는 하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연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혼 위기 같은 느낌이 좀 막 전달이 돼서 예. 이건 이게 근데 천일이었다는 거는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3년도 아니고 천일이면 뭐 주변 친구들이 뭐 카운트했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설마 주변 말도 안 친구들이 왜 카운트를 합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예. 어쨌든 꼭 챙기시길. 예. 다시 늦으시더라도 천일은 정말 네. 예, 중요한 숫자예요. 천일 동안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이승환의 천일 동안 틀어놓고 다시 한번 얘기 잘 나눠보시길. 아무튼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네, 예. 꼭 굉장히 자, 잘. 3304님. 남자친구가 다툴 때마다 저한테 자꾸 이래요. 예뻐가지고 화도 못 내겠어. 아우 진짜. 예쁜 거랑 화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 맞죠? 네. 정답. 정답.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잘 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예뻐가지고 남자 말투 이럴 거예요. 네. 분명. 예뻐가지고 진짜 여기도 화도 못 내겠고 저는 투정에도 막 사랑이 약간 묻어 있으니까. 듣기 그러게요. 좋은데. 예. 자랑 문자 아니었을까요 이거? 이걸 왜 읽고 있는지. 하나 소개. 9806님 하나 소개해 네, 주시죠. 9806님 같은 남자한테 2번이나 차였는데 아직도 포기가 안 돼요. 상대방도 저한테 미련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고 싶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줄까요? 뭔가 미련이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상태.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는 게 확실한 상태라면 그냥 만나면 안 돼요?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네. 복잡해서 사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뭐 만나게 된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글쎄 저는 마음을 접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제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2번이나 같은 남자한테 2번이나 차였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남자분을.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분도 어느 정도 미련이 있다.
만나다 헤어진 거군요. 예, 예. 사귀다가 헤어지고 사귀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전 만나고 헤어지고의 반복은 사실 연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네, 연애 마무리는 헤어짐이 아닌 것 같아요. 연애 그래요? 그럼 뭘까요? 헤어짐이 아니에요? 연애 마무리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됐을 때 어. 그때 연애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나고 있다라고 치더라도 오늘 왜 이렇게 멋있지? 왜요? 사랑했었다가 사랑하지 네. 않는다의 반대라는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사랑했었다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 선덕여왕을 쓰신 박상현 작가님한테 네네네.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뭐 연애 마무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또 만남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1404님. 한 달 전에 헤어지고 나서 내내 연락 없다가 지난 주말에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냐며 왜 이렇게 보고 싶게 하냐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그렇게 힘들 거면 같이 힘들자고 답을 했는데요. 다시 시작은 힘들다고. 그 마음은 확고하다고 하는데 이 여자 무슨 마음일까요? 둘 다 30입니다. 힘들어서 다시 만날 마음은 없는데 힘들어서 투정 부린 것 같아요. 투정.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투정을 받아주는 게 싫지 않다면 서로 감정 소모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헤어지는 과정을 밟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도 과정이죠. 네네. 이별의 과정. 그러니까 뭐 네. 이별 우리 헤어져 하고서 이제 바로 깔끔하게 딱 그래. 헤어지는 커피 몇이나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잊어버려야 돼. 그럼 뭐 길 가다가 마주치면 뭐 영판 모르는 사람처럼 누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감정과 아련한 기억들이 눈빛을 보내며 잘 지냈어? 어디가? 잘 가? 막 도망가고 막 마주치면 그날 밤에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자죠. 이런 것들도 다 이별의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힘내세요. 예. 8004님. 같은 학교를 다니는 오빠가 있는데요. 같이 수업도 듣고 수업 때 옆에 앉아요. 시험 기간인 요즘은 미리 약속을 잡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이 밥을 먹기도 해요. 만나면 많이 웃고 이야기할 때마다 즐거운데요. 문제는 오빠가 저에 대해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그냥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걸까요?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한테도 자주 밥 먹자고 하나요? 밥 먹기 되게 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왜 정말 이건 정말 남자의 입장으로 사람으로서 저는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편한 사람이 있어요. 밥 먹기 그리고 얘기 나누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아 그래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왠지 친분감을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저도 걸 가끔 수도 그럴 있고. 땐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호의나 호감의 표현을 자제할 때가 되게 많긴 해요. 그런 사람들 꽤 계시죠. 왜요? 해퍼 보일까봐? 아니 그냥 왠지 조심스러워. 들킬까봐 금세 들켜버릴까봐. 그리고 혹시나 이 마음이 이제 확 드러났을 때 상대방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조심하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이 밥을 먹고 수업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이 정도면 아유 이거는 뭐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쵸.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호감이 거죠. 없는 사람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도 저는 밥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호감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밥을 네네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겠네요. 부러운 다들 사람들이 꽤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기 자랑들만 하고 있죠. 그러게요. 저 오늘 그게 최고였어요. 예뻐서 화낼 수도 없고 지금 화내고 있잖아. 정말. 아휴, 노래 듣겠습니다. 박세별과 박원이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인연 들을게요. 네, 노래 듣고 왔어요. 박세별과 박원이 함께한 세상의 모든 인연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하나 더 만나볼까 하는데요. 백영욱 작가님,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편지 읽어주는 여자 진행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했던,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편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죠. 부산에서 K님이 보내주신 편지예요. 백영욱 작가님이 읽어주실 겁니다.
잘 지내?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널 처음 봤을 때 나는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갔지만 실패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지.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못난 생각만 하게 된 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몸이 아파가면서까지 일을 했던 너. 그런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널 아프게 하는구나. 능력 있는 남자가 네 옆에 있었다면 넌 매일 웃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괜히 내가 붙잡고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 했어. 참 바보 같지? 그냥 널 안아주고 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됐을 텐데. 괜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너에게 해주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쳐있더라. 그때 나도 힘들다고 위로받고 싶다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냥 혼자 참고 있다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아직도 정말 너무 미안해. 헤어지던 날 너에게 했던 말,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 나도 널 만나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널 만나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정말 사랑했다고. 난 아직도 계속 춤을 춰. 그리고 좀 진지하게 해볼까 해. 내가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난 요즘 어떻게 지내? 아픈 건 좀 어때? 쪼꼬는 건강해? 참 많이 보고 싶다. 이 편지를 받으면 화를 내고 욕하면서 찢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게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 괜찮다면 연락 줘. 네, 부산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후회하고 계시는 K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무슨 백영옥 작가님 음성이 네네. 슬프세요. 이렇게 목소리 아련. 약간 타고난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타고난 목소리의 색깔인 것 같은데 그렇게 슬픈 사연 같지 않아. 왜 슬프지 이거? 그 생각을 또 슬퍼. 사연이 슬퍼요. 이거 음악도 슬퍼. 좀 그렇고. 어디가 가장 슬펐냐면 저는요. 쪼꼬는 건강해. 거기 너무 슬프더라고. 반려동물마저도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며 너와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이제 남자친구가 아니면 사실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없죠. 그렇죠. 전 남자친구니까 쪼꼬는 건강하니?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그때 키우던 개나 고양이 보고 싶다고 하는 여자 되게 많아요. 너무하네요. 헤어진 남자는 싫은데 나를 보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그가 키우던 개와 고양이 나를 보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보고 와, 싶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좀 밀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동물들은 이제 더군다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물들은 가족이나 다름없고 그럼요. 또 이제 그 동물들이 주는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나누잖아요. 네. 그리고 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주인의 손님, 나의 가족의 손님 뭐 이렇게 또 동물들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친절합니다. 네, 대부분. 유보현님. 남자들은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함께 있으면 힘이 나는 건데 왜 굳이 헤어지려고만 하는지.
그냥 편지에서처럼 안아주고 함께 해보자라는 말이 더 힘이 날 텐데 말이에요. 뭐 남자들 여자들 이걸 떠나서 그냥 사람들 중에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여주기 힘든 어떤 나의 힘든 부분들을 먼저 드러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함께 보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사연자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후회를 하고 계시네요. 먼저 얘기를 근데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사람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음. 이상하게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이라 그런 건지. 그러니까 힘들 때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힘들 때는 같이 있지 않는 게 서로 다 힘드니까 내가 혼자 좀 처리하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다라고 또 믿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좀 힘들 때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래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개를 절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극단적으로 뭐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좀 주는 건 필요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동굴로 왜 숨어버리죠. 들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습관적인, 하는데, 예, 근데 저는 그걸 견디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같이 있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감당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대부분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아무리 않죠. 사랑하는 사이여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가장 보여주기 싫죠. 예. 그 약한 모습을. 근데 그런 모습을 좀 약한 모습을 한 뼘만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참 그런 데서 더 가까워지는 모습들이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많이 오긴 맞아요.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그게 본인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 그럴 사람이 수도 나를 있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아,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음. 예, 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찌질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뭐 많이 그 사람이 힘들구나. 힘든 부분이라든지 뭐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나눌 때 또 뭐랄까 더 깊은 좀 연대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그 끌어주는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더 정을 느끼고 더 감정적으로 밀착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 네네. 저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게 성립이 되면은 오히려 되게 끈끈해지고 관계가 오래 지속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네. 윤보미님, 헤어짐에는 저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결국 모두가 각자의 한계라는 어느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남자분은 당시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걸 또 이겨내고 벗어났을 때는 돌아보면 좀 그렇죠. 아쉬운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마음들도 이해를 하고 네. 다 좀 알겠지만 뭐랄까 이 연애 경험이 좀 본인에게도 좀 에너지가 돼서 그리고 좋은 경험이 돼서 이제 나중에는 비슷한 실수를 좀 덜 하셨으면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제 그 백영옥 작가님이 사연을 읽어주셨을 때 그 되게 진솔함이라는 게 정말 간만에 정말 진하게 느껴졌고 네네네. 자기 감정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성숙한 남자인 것 같아요. 뒤늦게 깨달았다. 그 즉시 깨닫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이렇게 편지에 자기의 마음을 탁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멋있거든요. 용기 있는 네. 행동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용기를 냈으니까 이제는 그 여자분의 결정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든 두 분 다 이제 좀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4982님 오늘도 잘 듣고만 갑니다. 저도 언젠가 연애를 해서 사연 올릴 날이 오겠죠? 라고. 아니 뭐 상상으로만 해줘서 보내주셔도 네.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합니다. 보고 이거는 거짓 사연이네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현실 연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라고 검증을 바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상상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요.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내는 공간은 아니니까. 아니면 저 이런 만약에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남자친구가 지금 10일째 제 손을 잡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3부 시작할 때 예, 덥석. 네. 10일 됐는데 예. 언제
저 손을 이제 다음에 잡을까요? 만났을 때 손 잡으려고 합니다. 영화 보다가 쓱 잡으면 되지 않나? 정말 팝콘 사서요. 여러분, 예, 우리 뭐라고 해야지, 클리셰죠? 팝콘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그 연출 한번 해보십시오. 팝콘 뭐 먹을래? 나 팝콘 괜찮아. 뭐 좀 먹어. 좀 먹지. 뭐든 좀 먹자. 뭐라도. 그럼 난 핫도그. 안 돼. 아니, 그건 말고. 안 돼. 손에 들고 먹는 거 말고 팝콘 먹자. 버터 오징어라도 손으로 들고 뜯어야 되는. 손 꼭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분들. 자, 그래요. 많은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뭐든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푸른밤 홈페이지 더 러브 연애교실로 올려주십시오. 자, 두 분 오늘 네. 좀 오랜만에 이지영 씨 오셨는데 이지영 씨 어떠셨어요? 그 백영욱 작가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 뭔가 텃밭을 굉장히 잘 가꿔 놓으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약간의 위기의식과 목소리에 대한 재차 감동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위기의식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항상. 건강한 긴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자, 작가님 어떠셨어요? 그 헤어진 사람의 82%가요 다시 만난대요. 예,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 연애 온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오는 대사인데, 근데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다시 만나도 잘 되는 경우 3%밖에 안 된대요. 그 82% 중에. 그러니까 거의 없구나. 헤어졌을 때랑 거의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왜 자꾸 반복해서 헤어지지 내지는 왜 헤어지지?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흔한 얘기라는 거죠. 어떻게 만남과 보면. 헤어짐. 네,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가? 막 이렇게 고뇌하지 않으셔도 네. 물론 고뇌하는 건 좋지만 대부분 다 겪는 이야기. 사람과 네. 사람이 이제 만남과 헤어지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막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요. 이지영의 Be Fine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혼자 걷기에는 그래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여럿이 어울렸을 때 나는 웅성거림이 좋고 웃음소리, 박수소리, 대화소리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들이 좋다. 내가 싫어하는 건 혼자가 되는 것. 혼자 있을 때 나를 조여오는 침묵이 싫다. 그래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이라는 걸 나눈다. 아침에 눈을 떠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로 향하는 길 사람들로 가득한 만원버스 안에서도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 SNS에 댓글을 달고 새로 올라온 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고 통화가 끝나면 또다시 문자를 보낸다.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저녁을 먹고 수다를 나누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답지 않은 얘기들을 늘어놓는다. 나의 하루는 끊임없이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럼에도 점점 더 허전하고 외로워지는 이유는 뭘까? 친구에게도 그들만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바쁘다는 문자가 자꾸 서운하게 느껴진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에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어쩐지 속상해진다. 다들 나라는 존재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우리의 목을 매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다. 고요한 이 밤이 조용한 어둠이 나는 싫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나는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걸까? 여기 남은 건 험한 말뿐이네. 하루의 끝 오늘은 윤은솔님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언니네 이발관의 나는 이었습니다. 노래 좋네요. 8233님 저도 그런 기분 들던 때가 있었는데요. SNS 다 지우고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할 얘기만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이 더 마음에 여유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도 좋지만 나로 사는 법도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좋죠. 근데 내가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나와 너 합쳐져서 우린 거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탄탄해지는 거지. 저는 사실 친구들과의 시간도 종종 보내고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내는 편이지만 나의 것들, 나 스스로 나의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혼자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도 들어요. 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여유가 없이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여유가 없냐. 그러면 나중에 네가 만약에 함께할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정신 없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나를 빨리 더 잘 알고 있어야 누군가와 함께하게 돼서 우리가 됐을 때도 좀 서로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연자분 뭐 생활 스타일이 잘못 따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사람마다 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죠. 습관되어 있는 행동들을 좀 바꾼다라는 게. 4904님 머피의 법칙 정말 존재하나 봐요. 주말에 놀러 가려고 신나게 새 옷을 사고 계획도 짜고 있었는데 급한 작업이 생겨버렸어요. 모처럼 쉬는 건데 노트북을 들고 가서 저녁에 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취소하고 집에 남아 일을 집중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또 어떤 일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 양도 또 중요할 것 같고 일이 너무 많으면 가서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다 보면 주변인들도 야 그래도 좀 놀자 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여행을 그리고 일은 또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런 것들도 글쎄 저는 일이 생기면 그냥 일을 하는 편이긴 한데 놀러 뭔가를 계획했던 걸 취소를 하고 일을 하는 편이긴 한데 4904님 같은 경우는 또 좀 열심히 준비를 한 이번 놀인 것 같아서 옷도 사고 막 계획도 짜고 그랬으니까 둘 다 좀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말이죠.
김정아님,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행운목에 드디어 잎이 돋았어요. 기뻐한 것도 잠시 우리 집 고양이가 잎을 뜯어먹었네요. 고양이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도 잎이 돋은 거 봤으니까 뭐 좋은 일 생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이제 좋은 행운목이 잎이 피면 나에게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간 관리하시고 하느라 앞으로도 좀 잘 가꿔주시고 좋은 일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194님, 종현 DJ는 피곤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 곳이 있나요? 전 조금이라도 피로하거나 몸에 무리가 오면 바로 구내염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입안에 통증을 느끼면 아, 내 몸이 피곤하구나 알게 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입에 이제 하얗게 동그랗게 상처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내염? 저도 되게 많이 와요. 구내염. 피곤하면. 그리고 또 뭐 있나? 전 그냥 몸이 안 좋으면 기관지 쪽이 되게 쉽게 아픈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노래 두 곡 들을까요? 로버트 글래스퍼와 에리카 바두가 함께한 아프로 블루, 그리고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두 곡 듣겠습니다. I've been really trying, bab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버트 글래스퍼 그리고 에리카 바두가 함께한 아프로 블루, 그리고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 두 곡 듣고 왔습니다. 6826님, 학기 말이라서 너무 바빠서 지금 집에 가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오늘은 저녁도 제때 못 먹고 가면서 샌드위치 먹고 있네요. 애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게 성적 내는지 전혀 모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예, 제가 압니다.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니까요. 예, 힘내세요. 6269님, 2달 뒤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이사 가자고 졸랐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 설레기도 하면서 15년을 함께한 집이라 아쉽고 가슴 한쪽이 먹먹하네요. 제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담고 있는 집인 만큼 아쉬움도 큰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올해 또 있으면 정이 들죠. 물건과도 정이 많이 들잖아요. 오래 지낸 집 15년이면 진짜 오래 계셨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지낸 집은 없어가지고 이사를 되게 자주 다니고 그랬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기억을 잘 담고 가시고 또 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거 좀 많이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김소라님, 종현 DJ 지금 엄마랑 엄마 친구분과 그리고 가족과 강릉을 왔습니다. 바다 보면서 회도 먹고 술도 마시고 추억을 하니 하나 또 쌓는 것 같아서 좋네요. 자기 전에 듣는 푸른밤까지 오늘 하루 진짜 완벽한 하루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제 많은 것들 추억 쌓다 가시길 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거 좋죠. 저는 이제 가족여행에는 잘 못 끼게 돼서 제가 가족여행 끼면 뭐랄까 여행이 되게 불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못 끼는 것도 있고 바빠서 못 끼게 되는 것도 있고. 1191님, 저 장염 걸려서 입원한 지 3일째예요. 배도 아프고 링거 맞는 팔도 너무 아파요. 푸른밤 들으면서 외롭게 잠들려고요. 내일은 퇴원해도 좋다는 얘기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요. 장염 걸리면 사실 진짜 많이 힘들잖아요. 예. 음식도 못 먹고 계속 탈수 증상 오듯이 되게 힘도 없고 그러실 텐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호란의 참치 마요입니다. 오늘 막 나온 신곡인데요. 참치 마요. 이 시간에 들으면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노래는 참치 마요의 빈틈을 노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대 나를 참지 마요. 도망가지 말아요. 난 보들보들 그댈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 마요. 난 달콤한 걸요. 그 혀 끝에서 춤을 출게요. 참지 마요와 참지 마요 사이. 발음의 유사성을 노린 귀엽고도 발칙한 아이디어죠. 호란의 참지 마요.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